세종사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쉬었어요? 또 공부해야 되는 주가 이렇게 빠르게 왔네요. 자, 이번 주부터 선생님하고 또 힘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지금까지 동영상 수업을 잘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요, 선생님 동영상 수업이 아주 길지는 않아요. 20분에서 25분 정도 되니까 얼른 유튜브로 들어가서 캐치업 하시고 또 13과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13과에서는요, 올바른 존댓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보시면은요, 존댓말, honorific 이라고 되어 있죠? 네, 높임말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만 특별히 어른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손하게 표현을 하는 높임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호칭과 그 쓰임에 대해서 이번 단락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말 나와 있네요. 반말, casual speech, 존댓말, honorific 이렇게 반대되는 표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어휘, vocabulary, 문법, grammar, 호칭, appellation, 겸손하다, to be humble, 올바르다, to be upright, 높이다, to raise, 존중하다, to respect, 예의가 바르다, to be polite, 무례하다, to be rude, 낮추다, to be lower, 서투르다, to be clumsy, 예의에 어긋나다, to be against etiquette, 잘못 사용하다, to misuse입니다. 자, 여기에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하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겸손한 분이 한 분이 계시죠. 네, 예수님. 신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아주 비천하게 돌아가신 자기를 낮추셔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보통 겸손하다라는 표현을 언제 쓰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막 칭찬을 해요. 그죠? 쟤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그죠? 그러면 아니야 나는 얼굴도 그렇게 안 이쁘고 공부는 진짜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낮추어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겸손하다의 반대되는 표현이 여기 밑에 나와 있네요. 높이다. 그죠? to raise, 스스로를 높이는 거. 자, 그리고 높이다에 또 반대되는 말이 낮추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자, 그리고 예의가 바르다. 예의가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공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손하다. 자, 반대되는 표현이 어디 있나요? 네, 무례하다. 그죠? 무례하다. 예의에 어긋나다. 이것은 바로 반대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여러분들 바로 어휘의 의미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박스 안에 6개의 표현들이 나와 있네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를 먼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들어갈게요. 자, 1번 보시면은요. 친구에게 생신이 언제냐고 물었어요. 틀린 게 바로 보이죠. 생신. 자, 생일이라고 바꿔줘야지 맞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쓰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 사용하다가 맞겠습니다. 자, 2번. 어른을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를 드려요. 이건 뭘까요? 네, 예의가 바르다가 되겠네요. 3번. 선생님께 숙제 공책을 한 손으로 드렸어요. 자, 우리 이렇게 아메리칸식 사고를 하게 되면요. 뭐 한 손으로 드리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식 예절은요. 어른들에게 물건을 받을 때 혹은 드릴 때 이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는 것이 예의에 바른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의에 어긋나다. 4번. 친구의 생각은 나하고 달랐지만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이거는 뭔가요? 겸손하다? 네, 존중하다입니다. 생각이 다르지만 내가 그 친구의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그 친구의 말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건 그 친구의 생각과 그 친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을 존중해 주는 게 되겠죠. 5번, 한국어 단어나 문법을 잘 몰라서 말실수를 많이 해요. 말할 때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건 내가 뭔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서투르다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단어의 표현 정확하게 알아보셨죠? 자, 지금 보시면은요. 옆에
대화가 원래는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 책이 교재가 잘못되었는지 요게 지금 빈칸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여러분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수빈을 읽고요. 수빈하고 선생님이 할아버지를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인을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언니, 엄마가 언니 옷이래. 아, 그렇구나. 네, 할아버지, 이거 먹으세요. 아, 아닌가? 아, 맞다. 할아버지, 이거 잡수세요. 허허, 괜찮다.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지. 네, 할아버지,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니, 잔소리 좀 그만해. 언니 때문에 자꾸 자신감이 없어져 한국말로 말하려다가 안 하게 되잖아.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고 지금 바르게 한국말을 읽고 있는지 스스로 귀를 열어서 들으시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블랭크로 되어 있는 요에다가 뭐를 좀 써놨어요. 네, 낮춤말과 높임말에 대해 선생님이 써놨는데요. 자, 우리들은 잠깐만요. 펜이 안 움직이네요. 네, 됐습니다. 네, 높임말, 높임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가 보통은 먹다 라고 말을 하는데 어른들에게 말할 때는 할아버지 이거 먹으세요가 아니고 잡수세요 혹은 드세요 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자다. 지금 방에서 엄마가 자고 있어. 엄마가 주무시고 계시다. 주무신다. 있다. 아빠가 방에 있어. 아빠가 방에 계셔요. 생일. 할아버지 생일이 언제야? 할아버지 생신이 언제예요? 나이. 할머니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공손하게 나이를 높입니다. 집. 나 오늘 삼촌 집에 갈 거야. 나 오늘 삼촌 댁에 갈 거야. 이거 할아버지에게 줘. 할아버지에게 드려라. 할머니 데리고 병원 갈 거야.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갈 거야. 이렇게 우리가 높여서 부르는 표현들을 잘 알아두시고 정말 어른들에게 대화할 때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그럼 너무너무 예의가 바른 어린이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문법 표현입니다. 자, 뭐뭐 의려다가입니다. 자, 네. 뭐뭐 의려다가. 자, 의려다가 이런 표현 많이 우리 언제 쓰냐 하면은요. 어떤 내가 행동이 갑자기 그 행동이나 상황이 바뀌거나 중단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예를 들자면 혹을 때려다가 혹이 생겼네. 그죠?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됐죠. 혹은 내가 원하던 그 상황이나 상태가 중단됐을 때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사촌형이 유학을 가려다가 돈이 부족해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표현의 쓰임을 보시면은요. 받침이 있는 경우 그리고 받침이 없는 경우 이렇게 주로 잘 나누게 되죠. 그죠? 받침이 있거나 혹은 받침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으려다가죠. 그 다음에 받침이 없거나 예외가 하나 있어요. 리을 받침이 있는 것은요. 려다가와 부딪히기 때문에 으자가 또 들어가면은 을려다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리을 받침이 있거나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려다가 쓰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실게요. 잠을 자다. 보시면 여기 문장에 잠을 자려다가는 기본형이 뭐죠? 네, 자다 있죠. 단데 앞에 받침이 없으니까 려다가 붙이시면 돼요. 자려다가 다자는 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먹으려다가인데요. 먹다죠. 먹다라고 하는 기본에서 받침이 있어요. 있으니까 으려다가 붙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수업 후에 도서관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 도서관에 가려다가의 기본형은 가다죠. 다 앞에 받침이 없으니까 려다가.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려다가 피곤해서 그냥 집에 왔어요. 자, 1번 문제 여러분들이 먼저 연결을 해보시고요. 선생님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께 거짓말을 하려다가 선생님의 눈을 봤더니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눈을 보고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나도 모르게 게임을 하려다가 엄마하고 한 약속이 생각나서 어떻게 했죠? 하지 않았다. 동생한테 화를 내려다가 동생이 실수로 한 일이라서 내가 참았다. 솔직하게 말하려다가 친구가 상처를 받을까봐 돌려서 말했다. 자, 그래서요. 가다 위에서 했었죠. 가려다가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여기 가다요. 그 다음에 하다, 거짓말을 하다는 다자 빼시고 하려다가 받침 없으니까 려다가만 붙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게임을 하다 마찬가지죠. 동생한테 화를 내다 다 앞에 받침이 없으니까 똑같이 려다가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내려다가. 솔직하게 말하다인데 다 앞에 받침이 없죠? 그래서 말하려다가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 표현은 뭐뭐 니은 는다면서입니다. 뭐뭐 니은 는다면서. 자, 뭐뭐 니은 는다면서는 무슨 표현이냐면요. 친구나 아랫사람한테 옛날에 내가 그 말을 들었어.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예전에 나한테 그 말을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의 했던 말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 그 말을 확인하면서 묻는 표현이 바로 는다면서. 예를 들자면 너 다이어트 한다면서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너 요번에 시험 잘 볼 거라면서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너 피곤하다면서 왜 아직도 안 자고 놀고 있어?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보시면은요. 는다면서. 자, 는다면서 라고 하는 표현을 볼게요. 니은을 쓰시고 자, 받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얘도 나누게 됩니다. 받침이 있는 경우인데 리을은 제외하시고요. 리을은 제외하시고 받침이 있는 경우는 는다면서요. 그리고 받침이 선생님 잘못 썼네. 받침이 없으면서 없는데 리을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또 제외가 돼요. 그리고 형용사라는 건 뭐죠?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따가 선생님이랑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리고 있자라는 말이랑 get자라는 말이 오면은 이런 말 있죠. 뭐 있었다, 뭐 하겠다, 먹겠다 이런 get자가 미래형 동사로 쓰일 때 우리가 get자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말이 들어갔을 때에는 그냥 바로 다면서 써주시면 되세요. 자, 받침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받침이 있거나 그런데 리을 받침은 제외하고요. 있는 경우에는 니은 는다면서이고요. 선생님 잘못 표현해. 받침이 없거나 리을 받침이 있거나 형용사의 앞에서 쓰이거나 it과 get 앞에서 쓰일 때는 다면서 혹은 니은다면서를 써주시면 되세요. 알겠죠? 니은 다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미안해요. 형용사와 it, get은요. 요 경우에는 그냥 다면서를 써주시고요. 받침이 없거나 리을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니은다면서입니다. 아시겠죠? 자,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문법적으로 계속 한국말을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문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표현을 많이 해보셔서 한국말이 습관이 되면
생각하지 않아도 말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영어를 막 생각해서 문법 생각해서 막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말이라는 것은 나의 계속 반복되는 패턴에 의해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지금 복잡하게 막 문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많이 사용해보고 이럴 때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면은 어떤 불규칙한 어떤 이런 불규칙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경우에도 그냥 생각하지 않고도 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잘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일어난다면서 라고 나와있어. 방학 동안 매일 일찍 일어난다면서 오늘도 늦잠을 자면 어떡해?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죠? 너가 예전에 나한테 일찍 일어난다고 했잖아. 근데 너의 행동은 지금 달라. 반대되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 늦잠을 자면 어떡할 거야? 라고 의구심의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표현은 보통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 표현은 어떨까요? 친구나 아랫사람들한테 해서 내가 친구나 아랫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곧 어른들에게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어른들한테 내가 의구심이 난다고 뭐 그랬다면서 뭐 그렇게 해요? 뭐 이렇게 잘 조금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랫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확인하는 의구심이 들 때 확인하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계속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먹겠다면서 나와 있어요. 먹겠다면서 이것은 뭡니까? 먹겠다. 그 선생님 get이 나오면 뭐라 그랬죠? 다를 빼시고 그냥 다를 안 빼도 되겠네요. 다면서를 붙이면 먹겠다면서 이렇게 먹겠다면서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듯이 it이나 get이 나오면 다면서를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겠다면서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자, A와 B 보겠습니다. 언니 주말에 놀이동산 가자. 숙제가 많다면서의 기본 용어 뭡니까? 많다. 그지? 그러니까 받침이 있는 경우니까 많다면서 받침이 있는 경우인데 이건 예외적으로 또 다면서가 붙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불규칙하게 꼭 어떤 법칙이 탁탁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한국말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다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표현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와 나를 여러분들이 다면서를 붙여서 먼저 해보시기 바래요. 다면서를 붙여서 알맞은 대화들끼리 연결을 먼저 해보시고요. 선생님하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선생님은요. 자, 해야 할 일이 많아. 펜이 또 안 움직이네. 자, 우차 여기로 가라. 자,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지금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는 거야. 어떤 거랑 연결하면 좋을까요? 많다면서 왜 이렇게 노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피곤하다죠. 피곤하다. 그럼 피곤하다니까 하다면서 해자를 빼시고요. 해자는 빼시고 하다면서 왜 아직도 안 자? 그죠? 서울에 오래 살았어. 뭐 이런 식의 이자, 개자, 쌍시옷이 나오면 그냥 다면서 붙이면 돼요. 그래서 빼시고 다면서 서울에 오래 살면 잘 알아야죠. 63빌딩 가본 적 없구나. 자, 승우를 잘 알아. 자, 아는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알다라고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형용사는요. 형용사인 경우에는 선생님 뭐라 그랬죠? 다면서가 붙는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또 여기에는 또 리을 받침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니은 받침이 있어서 또 니은 다면서 붙여주면 되세요. 그런데 리을이 탈락이 돼요. 리을이 탈락돼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이 안다면서 이렇게 됩니다. 리을이 탈락되고 니은이 붙으면서 다면서 이렇게 붙여주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안다면서 또 거기 안다면서 너 거기 맛집 잘 안다면서 너 거기 뭐 박물관 잘 안다면서 거기 위치 잘 안다면서 너 그 친구 잘 안다면서 이런 말을 잘
여러 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다면서 전화번호도 몰라? 여기랑 연결하면 되시겠죠. 배가 고파. 배가 고프어. 고파의 기본 동사형은 고프다도 형용사죠. 형용사. 그럼 고프다인데요. 다자 빼시고 다면서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고프다면서. 그죠? 고프다면서 형용사기 때문에 다면서 붙여주시면 돼요. 왜 안 먹어요? 이렇게 여기 문장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복잡한 내용들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듣고 말해봐요. 이네요. 자, 선생님이 음성 들려드릴게요. 오케이. 듣고 말해봐요. 옛날 어느 마을에 김길동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길동이는 고기를 파는 가게에서 일했어요. 어느 날 두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어요. 먼저 온 양반이 길동이에게 말했어요. 이 고기는 한 근에 얼마냐? 길동이는 그 손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고기값만 말해주었어요. 나중에 온 양반은 길동이에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공손하게 인사부터 했어요. 길동이는 고기를 가지러 가려다가 인사말을 듣고 두 번째 손님에게 아, 네. 덕분에 잘 지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먼저 온 양반이 길동이에게 말했어요. 길동아, 쇠고기 한 근만 다오. 여기 있어. 가져가시오. 길동이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고기를 주었어요. 그러자 나중에 온 양반이 말했어요. 김서방, 쇠고기 한 근만 주시오.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길동이는 가장 맛있는 고기를 잘라주었어요. 그러자 먼저 온 양반이 화를 냈어요. 이놈 길동아! 내 놈 가게에서는 좋은 고기를 판다면서 왜 나한테는 안 좋은 고기를 주는 것이냐? 그리고 똑같이 한 근인데 어째서 내 고기는 저 사람 것보다 적은 것이냐? 길동이는 대답했어요. 손님 것은 길동이 놈이 자른 것이고 이분 것은 김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의 전래동화예요. 예전에도 한번 혹시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 푸주간에서 지금 김길동이라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먼저 정답부터 가볼게요. 1번 김길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뭐예요? 네, 지금 고기 가게에서 일을 하죠. 이런 옛날 고기를 썰어서 파는 이런 가게를 옛날에 뭐라 했냐면 푸주간이라고 얘기해요. 푸주간. 푸주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그래서 1번 되고요. 2번 들은 내용과 다른 것은 뭐예요? 뭡니까? 네, 이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지금 김길동 하나가 소개가 되고요. 지금 손님으로 2명의 양반이 왔어요. 근데 첫 번째 양반은 어때요? 그냥 막 푸주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막 무시하면서 반말로 막 얘기를 하죠. 근데 두 번째 온 손님은 어때요? 네, 겸손하게 이렇게 자신보다 아랫사람이지만 그래도 높여서 존중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에 존중을 해주고 있는 게 저 표현을 했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속담이 있어요. 예전에도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뭔가요? 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래서 한국말은요 공손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말에도 분명 공손한 표현들이 있죠. 더 공손한 표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호칭에 따라서 그 공손한 정도가 또 틀려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김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첫 번째 손님은 길동아 하고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고, 두 번째는 김서방 하면서 호칭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존중해서 표현하는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로도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힘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른들에게든 또 친구들에게도 좀 더 나이스하고 공손한 표현들을 쓰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은 듣고 말해봐요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 집에서 가족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보통 뭐 비슷하죠. 또 선생님을 부를 때, 친구를 부를 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부를 때, 우리 보통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부를 때는 우리는 뭐 이모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렇게 공동체적인 정서가 많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이라도 남이라고 할지라도 가까운 친척처럼 막 이모님, 언니 뭐 이런 식으로 가깝게 부르는 호칭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정서가 이렇게 가족처럼 친근감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호칭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읽고 써봐요입니다. 선생님 동영상 정지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정답 확인해 볼게요. 윗글은 무엇에 대해서 쓴 말인가요? 네, 우리말 한마디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한국어의 높임말과 맞춤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2번입니다. 자, 읽은 내용과 다른 것은 뭐예요? 네, 2번. 한국어에는 선생님을 위한 존댓말이 따로 있다. 선생님을 위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높임말이 따로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 여기 뒷장에 보시면은요. 호칭에 대한 아저씨, 아주머니, 이모님에 대한 호칭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기를 선생님이 PPT 수업을 2, 3교시 수업할 때 PPT 수업으로 여기를 영한 번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을 해보시는 것 연습을 해볼 거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교시 선생님하고 교재로 하는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하고 2교시, 3교시 수업은 PPT로 할 건데요. 어휘, 그 다음 받아쓰기, 그리고 여러 가지 문법 표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조금 이따 다시 만나요. 바이.